나 녹음되네. 자, 반갑습니다. 지금 3반에서 수업을 진행하지만 이 수업은 약속했던 대로 전체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듣고 많은 것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대로 이 수능 시험에서 지금 푸는 문제들은 다 프린트에 반영이 될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가장 좋은 거는 수능을 한번 풀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낀 점과 제가 리뷰한 점에 대해서 좀 배울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혹시 다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풀 문제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임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근데 이제 이 문제들만 선별해서 풀면은 이 현장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6번하고 8번하고 10번, 12번, 20번, 22번을 풀 텐데 걔네들을 독립으로 풀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래서 자, 총평을 먼저 좀 하자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는 기출은 의미 없다. 다 사설의 엔젤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수능 끝나고 나서.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기출을 베이스로 해서 기본 피지컬을 장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풀 6번하고 8번 기본 피지컬이고요. 9번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건 익숙할 만한 숫자가 딱 있어요.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8번도 마찬가지예요. 수열에서 아주 기본 피지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장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피지컬 장착은 되게 중요한데 제가 말했듯이 평가원에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심리전을 펼쳤어. 그래서 우리 다항식에서 인수정리 되게 많이 트레이닝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다항식을 추론하는데 인수정리를 써서 간단하게 나오는 게 2번 후에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애들이 초반부에 브레이크가 걸렸어. 그게 10번이었어. 그리고 선을 넘었던 문제가 13번. 설마 10번하고 11, 12 이렇게 가고 13번에서까지 이렇게 했을까? 애들이 굉장히 이 기하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을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반적인 밸런스는 6평, 6평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앞쪽에 애들의 멘탈을 와슬르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다 배치했어요. 그런데 수학에서만 그랬냐? 국어에서 개 털리고 온 상태에서 수학에서 10번부터 13번을 만나니까 애들이 멘탈이 와세상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위권 애들이 박살나는 시험이고 내년에 재생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중위권이기 때문에 그 중에 다 상위권을 먹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되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기조가 뭐냐면은 단일 함수를 잘 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는 이미 진짜 마르고 닳기로 문제가 숙제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케이스를 분류를 해서 구간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꼭 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 그 문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심리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너네는 적어도 모의고사에서 몇 번 정도까지는 내가 그래도 풀어야겠다라는 마지노선이 있지 않아? 몇 번 정도까지는 그래. 10번, 12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30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고 아마 지금까지 훈련을 했을 때 이 공통 과목 22개 중에 15개가 객관식인데 내가 적어도 10번까지는 쉬운 사정까지는 그래도 풀고 그래도 12번까지는 풀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었고 그렇게 출제가 계속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했죠. 10번부터 심리전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11번 어려웠습니다. 10번하고 11번에서 털리다 보니까 12번이 정말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12번에서 털리고 13번을 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14번하고 15번은 굉장히 문제가 길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연타로 그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번호에 매몰되지 말자. 이제부터는 킬러라는 그런 번호의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냥 그 문제에 맞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본 마인드를 세팅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시험 내 판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죠. 이 길을 가다가 이게 아닌다라는 판단의 근거. 그러니까 정보가 확실하고 많은 것부터 제가 조사하고 판단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기출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기출도 잘 분석해야 돼요. 기출 플러스 이제 다양한 문제와 또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맞닥뜨려 봐야지 그런 판단 능력을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장착을 하셔서 1년이 안 남았지 이제 360일 안 남았나? 예. 예. 그 정도 남은 수능을 앞으로 1년간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자고 있는 친구들. 승우야, 이거 전체 공개야. 자, 아무튼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나하나씩 문제를 봅시다. 6번 잠깐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이거는 많이 풀어봤던 거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 정도. 제가 따로 프린트로 드리는 문제는 똑같아요. 자, 정확히 지금은 6번에 출제가 됐는데 저 형태랑 똑같이 3월달 교육청 8번에 나왔어요. 3월달 교육청 8번에 문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뭐 그려야 돼? 그래프 그려야겠죠. 그래프 그리고 세실근이니까 이미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그때부터 사겠구나. 네,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많이 하시면 돼요. 하고 어차피 얘가 그때부터가 어디하고 어디지? 마이너스 1하고 있어요.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있고 저 K가 극대랑 극소 사이에 있을 정수의 개수니까 얘를 구한 다음에 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것이 좀 정수 K의 개수죠. 정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이등식 이렇게 있어야 돼. 두 개 뺀 다음에 하나 더하죠. 하나 빼죠. 그러니까 우리는 F-1하고 F2를 독립적으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두 개의 차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피지컬들은 장착을 해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때 숫자 구하는 거 우리 구했죠? 공식 알려드렸었잖아요. 덕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2분의 절대값이 곱하기 큰 놈과 작은 놈 뺀 거의 세제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타가 2고 알파가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최고 차이에서도 2고 2분의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두 개의 차이가 27이구나. 27에서 한 개 빼면 26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걸 좀 명확하게 해두시고 기본 피지컬로 장착해놓으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계산하고 계산하면 산세제곱 제곱 다 계산해야 되니까 시간 걸리잖아요. 이걸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네, 이것도 한 30초 정도. 자, 우리 문제풀이 시간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사실 기본 교과서 예제도 있고 기변윤쌤 수업시에도 다 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정적분의 활용 문제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학습 습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어서 손에 펜을 들고 문제를 직접 손을 가지고 보세요. 동훈아, 이 말이야. 너 말이야. 유명한 거. 자, 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자, 두 종류의 함수가 나오고 분명히 교점을 봐야 돼. 무슨 함수가 나타날지 차이 함수. 자, 왜냐면은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y는 fx와 y는 gx 그리고 둘러싸인 곡선의 넓이는 인테그랄 절대값 fx 이렇게 나오고, 얘는 교점 이렇게 구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선을 구한 다음에 따로 이렇게 계산한 친구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수능에서 직접 감독을 할 때 보니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 우리는 두 종류의 함수가 있고 교점이 있으면 차이 함수로 관찰한다는 기본 피지컬 있죠. 기본 피지컬을 장착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넓이는 알파에서 뭘 구하고 싶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dx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얘는 0에서 6 사이이고 요 넓이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등분 어디? 대칭축이죠. 그래서 얘도 기본 피지컬 장착이 되게 중요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함수를 차이 함수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만 구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없어서 이렇게 시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니,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문제를 못 봤으니까 쟤네가 왜 저렇게 풀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을까 싶더라고요. 다시 문제 보니까 얘네가 안 뺐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피지컬 장착은 역시나 중요하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너네들은 이 10번을 독립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선배들이 한심하다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이거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시간.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과 x fx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의 1차. 시간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학생들의 10번 문제 풀 때의 사고 10번 정도까지는 내가 그래도 잘 풀려야지 쉽게. 그런데 애들이 혹시나 이것도 피지컬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이걸 보면서 좀 발렸을 거야. 기수함수 2개가 나오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 좀 복잡해 보이게 주어져 있거든.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까요? 기울기가 2인 직선 보이고 뭐 보여? PQ 루트 5 보이죠? 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헷갈렸지만 10번을 보면서 뭐야 이거 뭐 접선이니까 그냥 F'E. 자, 우리가 지금까지 트레이닝 해왔던 바로는 F'E를 구해야 되는데 0,0이 있고 1,2가 있으니까 적당히 다항식을 추론하는데 다항식 추론하기 위해서는 인수정리를 써야겠다. 그래서 인수정리와 관련된 조건들이 주어지겠지. 라면 일단 조건을 수집해보자. 라면 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F0이 0이고 그 다음에 XFX 1,2니까 대입해야 되잖아요. F1이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접선이 일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따로따로 풀어야겠죠. 0,0이니까 기울기가 F'0일 거고 0,0이니까 하나는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F'0의 X. 자, 하나는 자, 쟤를 직접 볼 수 있는 친구들은 직접 보시고 직접 못 보면은 그냥 이렇게 치환해놓고 보셨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거의 1,2에서의 접선이니까 기울기는 G'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2를 지나니까 S-1 플러스 2로 되겠죠. 자, 그런데 G''이 fx 더하기 xfx입니다. F1 그래서 이 두 개를 같대. 그쵸? 그럼 이제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얘 y절편이 빵이니까 빨리 수집을 하면은 자, 얘 y절편이 요거 더하기 요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f1 빼기 f'1 더하기 2가 빵인데 우리는 f1이 2라고 알고 있죠. 아, 그럼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놈이 없어지고 f'1이 0이 남네. 재밌어지죠? 그 다음에 얘가 0이고 f1이 2가 라고 했으니까 f'0이 2죠. 자, 지금까지의 생각으로는 얘가 0이고 얘가 차이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인수정리 쓰고 인수정리 써서 뭔가 다항식을 쉽게 추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조건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의 심리가 어땠냐면은 그러면은 그냥 계산하면 되지. 라면 쿨하게 계산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이미 국어에서 털리고 왔어. 앞에서 털리고 있어. 그런데 이거 나만 인수정리에 대한 조건을 못 찾는 게 아닐까? 라면서 흔들린 친구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이 수능이라는 중압감과 더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인수정리라는 최단거리의 풀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페일이 됐을 때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많이 해놓으셨어야 돼. 그래서 그냥 계산으로 미정계수법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구나 라고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평소에 그냥 고민하지 않게 계산 연습을 할 수 있는 교재 자체가 셈, 수특, 수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계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사설 모의고사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만 열심히 풀어도 여러분들 계산 연습을 충분히 잘해요. 그런 것들 얘기해주고 싶었고요. 얘는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이런 상황 없이 10번을 보면은 제가 왜 그랬을까 현장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사실. 아마 3년 후에 어떤 후배들이 저 문제를 보면서 이게 정답률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고?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당사자가 아니면 전혀 모르죠. 자, 그럼 F빵이 빵이니까 이렇게 나왔죠. N이 X에 있고 X 없고 프라임 3AX 여기인데 자, F 프라임 0이 2라고 했으니까 그놈이 2라고 확정이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라고 했고 근데 C 2잖아요. 그렇죠?
없어지고 A는 마이너스 B겠구나. 걱정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F 프라임이 3A 더하기 2B 더하기 A가 빵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 주시면 A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플러스 2가 돼서요. 구하고자 하는 F 프라임 2가 뭐가 나오냐면 12A 더하기 4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를 대입해 얘는 진짜 의미가 없는 문제였어요. 계산이었어요.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같게 만들어서 인수 찾아서 계산하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랬잖아. 여러분들 이번에 단답형 1번 그거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게 의도를 하긴 했지만 그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그러면 계산해서 풀자. 그래서 문제 푼 애들이 잘한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서는 너무 재고 따지면 안 보이면은 그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빨리 선회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소프트웨어 문제도 좀 봤고요. 12번. 자, 요거 시간 조금 드릴게요. 한 2분 드리겠습니다. 녹화 잘 되고 있어. 잡담하지 말라는 것이 필요한 대답은 좀 해줘야 됩니다. 평소에 잘 하잖아.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제가 애들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하염없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친구 첫 번째.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을 보면서 이 항등식이구나 몇 개를 대입해봐서 정보를 찾아보려는 친구들 등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었어요. 혹시 자기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좀 해봤다. 네,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네. 그거 갖고 계셔야 돼요.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인수분해를 했어? 그냥 보여서? 예, 맞아요. 그냥 보이면 인수분해 하는 습관 들이는 거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연관 기출 하나 볼게요. 이미 예고를 했어. 서서가 안 나와. 지금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냥 연관 기출 하나 적어줄게요. 작년 9월달 나영 28번이랑 똑같습니다. 이미 스포를 했어요. 이거 스포를 했고요. 이제는 단일 함수로 나오지 않고 케이스 분류로 나온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스포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이거를 왜 어려워하느냐? 자, 생각을 해봐. 평가원이란 집단은 이미 30년간의 데이터가 쌓인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시험이라는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워할 게 뭘까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12번이라는 저 노른자의 번, 왜냐하면 10번하고 11번이 진짜 어려워요. 10번이 방금 봤듯이 어렵진 않은데 어렵게 풀려면 어렵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11번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12번에서 갑자기 케이스 분류가 나오니까 애들이 완전 사면타로 맞은 거야. 어렵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케이스 분류가 가능하다, 단일 함수로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마치 그런 정보들 있죠. F1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아니면 자연수하고 정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거를 보면 우리는 조건이 부족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가잖아요. 조건이 완성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부등식이 있어서 경계를 주거나 아니면 부정방정식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케이스 분류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수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과탐에서도 케이스 분류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방금 이제 이야기했듯이 인수분해를 해서 찾으면은 그 적극적인 액션만으로 쉽게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보세요. 자, 보시면은 쌤은 어떻게 봤느냐? 일단은 구하고자 하는 게 함수값들이야. 다항식을 추론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단일함수는 좋으니까 다항함수잖아. 그래서 얘는 차수를 봐야겠다 싶어서 차수를 먼저 봤어요, 사실. 그런데 자, 최고차가 3n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2n차가 있고 x제곱이랑 fx가 붙으니까 n 플러스 2차가 되겠죠. 그래서 차수를 한번 계산해봤어요. 근데 n이 1차가 나오는 거. 근데 이상하죠. 1차는 뭐하고 뭐가 없어야 돼? 최소가 없어야 되잖아. 제한된 범위 아니야. 그래서 야, 얘는 단일 변수가 아니겠다. 그럼 최소값이 나오려면 혹시 절대값을 꺾을까? 그럼 최소값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최대값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럼 얘는 단일 함수는 아니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O를 다시 맞춰했어요.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보입니다. 웃기겠다. 왜냐면은 나도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건 경험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살짝 틀렸거든. 이 문제를 단일 함수로 관찰을 하다가 완전 틀렸어. 그래서 케이스 분류로 다중 함수로 나올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염두만 해뒀더라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공통인수를 한번 묶어볼게요. 자, f의 제곱 f-2고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묶어주시면 f-1이랑 f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니까 간단한 요거를 좀 적어주시면 자, f가 1인 경우랑 f가 1이 아닌 경우는 다를 수가 있겠죠? f가 1인 경우는 이렇게 그냥 빵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f가 1이 아니면 뭐가 0이야? 요놈이 0이야. 즉 f 제곱이 x의 제곱이니까 사실 아까의 예상은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절대값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걔의 단일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니까 얘도 두 가지로 갈리지 않을까? f가? 그렇죠. 절대값 x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서 공통인수를 통해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이런 케이스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 분류 자체가 굉장히 하다라는 거죠. 시험 상황에서 이거를 맞닥뜨려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 그래서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요즘의 트렌드는 식만으로 관찰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프만으로 보는 것도 어렵고 식과 그래프를 호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자, 만약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식만으로만 관찰을 할 생각이었으면은 범위를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략 케이스를 분류해놓은 다음에 아 이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어차피 최대 최소를 관찰해야 돼. 위치가 어딘지 보는 게 좋잖아. 그래서 식과 그래프를 호환하는 그런 시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은 자 어차피 얘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고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1일 때 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주어진 거는 요거 또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최대값이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1이 되는 순간 얘가 다시 줄 수는 없죠. fx가 x 또는 마이너스 x 1이니까 그럼 1이 되는 순간 뭐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되죠. 그렇죠. 반대로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 1로 접근하는 순간 뭐밖에 안 돼? 뭐밖에 안 되겠죠. 왜냐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다른 함수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왜냐면은 한 문제 안에 케이스 분류도 빡세게 했어야 됐고 요거를 식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와 같이 봐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그리고 수능장에서 봤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고 마인드셋을 그리고 꼭 저거 풀어보세요.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털렸기 때문에 저건 또 쉽게 풀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놈이 마이너스 1이고 요 놈이 1이니까 3분의 4는 3분의 4 이렇게 그 다음에 0은 0 같고 2분의 1은 2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사실 이 문제를 찍는 전략들도 좀 있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케이스 분류에 쓰면서 식과 그래프의 호환 이런 것들을 마인드 세팅을 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총평과 이런 시야들은 문서로 정리해서 그냥 배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도록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장착하시는 게 좋긴 좋을 텐데 문서로 좀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12번이랑 20번이 애들이 쉽지 않았을 거야. 근데 20번도 상위권 애들은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사투들 있잖아요. 극상위권의 이 고인물들은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만점자는 되게 많았을 거예요. 킬러가 없었기 때문에. 중위권들 개미들이 학살당했죠. 꺼졌어. 그지?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적분이긴 한데 이 적분이 그렇게 빡센 적분이 아니어서 더 중요한 거는 함수 추론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쉬는 시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중간중간에 살짝 코멘트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풀어보고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들으면서 푸시는 분들은 잠깐 스탑해놓고 푸셔보세요. 제가 20번 얘기하면서 아까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는지 한번 잘 생각하시고 판단의 기준이 뭐였는지
30분 후에 오겠습니다. 풀고 나면 굉장히 허무할 수 있어요. 여기 풀었어? 혹시 자기가 fx는 좀 구해봤다. x 말고. 혹시 a하고 b를 구한 사람 있습니까? b까지 구해서 b면? a는? 뭔가 대입을 한 것 같긴 한데. 말해봐, a 구한 사람. 자,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모르는 정보에 힘쓰지 말라 그랬죠. 예. 그래서 뭐냐, 아까도 그 5반의 변수여기가 핸드폰을 찾으러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공개된 비밀번호가 있었는데 바꾸신 거야, 너무 다 아니까. 하나 바꾼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하나만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은 케이스가 몇 개가 늘어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시험 내에서 사고를 제한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못 풀어요. 네. 제한된 사고 와서 푸는 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제한된 사고가 뭐냐? 주어진 정보, 확실하게 주어진 정보. 뭐밖에 없어요? 0에서 1밖에 없잖아요. 0에서 1로 다 끌어오지 않으면 못 푼다라는 거야. 근데 그 아래 보면 0, 무한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0에서 1에서 무한대로 다 확장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망하는 거고, 아, 이 정보들을 0,1에서만 해석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갔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앞에서 그렇게 털리거나 20번도 쉽지 않았어.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걸 보면 60 곱하기 1에서 2까지 fx, dx입니다. 이건 아직 평행이동 많이 하지 않아요. 자, 적분구간이 어디서 1에서 2까지죠. 근데 우리는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몰라?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평행이동이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평행이동. 그리고 요거를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fx 플러스 1이 주어져 있잖아.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0,1 구간과 fx 플러스 1과 fx의 관계로밖에 못 풀잖아. 그래서 구간을 맞춰놓은 거야. 그 다음에 fx 플러스 1을 바꾼 거야. 그럼 이 구간에서 이제 요것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fx 플러스 1을 포함한 식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저거밖에 없어요. x, fx. 이건 미지수 몇 개? 2개. 식 몇 개? 2개. 식이 어디서 2개가 나올까요? 0과 1에서 나오겠죠? 무슨 함수? 맨 위에 무슨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이니까 뭐하고 뭐를 봐? 그렇죠. 연속 미분 계속. 그렇죠. 요런 체계형.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잘 체계화시켜 놓고 이 체계화된 틀대로 문제를 많이 풀어봤느냐, 그게 이제 그 경험들이 실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기출에서 못 만난 건가? 아니죠. 기출에서 만났던 사고들이야, 그렇죠? 제한된 범위에서 사고하는 거. 그 다음에 미지수 2개니까 식 2개 필요한데 우리는 미분 가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2개의 조건으로 이 2개를 찾겠다. 안 풀어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출 되게 중요해요. 기출 버리라는 친구들은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과 미분계수를 봐야 되는데 어디서만 볼 거예요? 0분만에서만 바꿔서 그렇죠. 참 여기다 뭐 대입할까요? 0 대입해야죠. 얘가 0 아닌 수를 대입하는 순간 얘는 쓸 수가 없어. 그쵸? 0보다 커지는 순간 얘는 여기 1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못 써. 쓸 수 있는 도구가 0밖에 없어. 그렇죠? 자, 여기다 x에다 0을 대입을 하면은 f1이 b네. 그렇죠? 1이죠? 그 다음에 연속 썼으니까 미분계 써야겠죠? 플러스 2인데 2분의지만 fx a고 또 뭐 대입한다고요? 0 대입해야죠. 0하고 1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입하시면 f'1이 f0이 0이라는 거 알고요. 얘도 0 되니까 그냥 a가 되겠네요. 그렇죠? f'1이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fx는 기울기가 1이니까.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서 우리는 요놈이 x라는 거 알고 얘가 1이라는 거 알고 얘가 1이라는 거 알죠. 확정졌습니다. 그럼 이제 적분은 그냥 교과서죠. 그래서 적분이긴 하지만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푸는 건 다음 수출이에요. 잘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완전 똑같진 않지만 얘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얘도 케이스 분류고 얘도 단일론 볼 수 없지만 제한된 사고 내에서 분류를 좀 했었어요. 저는 12번하고 20번을 보면서 얘들이 21번하고 22번을 쉽게 만들어놨지만 여기서 분류 변별을 하려고 했구나. 그때 당시 11번을 못 봤어요. 근데 11번 그리고 13번도 못 봤어요. 다 조합이 된 거 보니까 애들이 킬러를 쉽게 내고 앞에서 어렵게 돼서 전반적인 밸런스는 잡았다고 하지만 중위권을 말살시키는 밸런스였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대망의 22번.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킬러치고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이 트레이닝했던 사고 중에 하나예요. 시간 주겠습니다. 어제 30번이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없이 케이스를 분류하다 보면은 어제 30번도 진짜 어려웠지만 답이 될 만한 케이스를 빨리빨리 보면은 답이 빨리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답이 될 만한 케이스를 한번 최대한으로 빨리 한번 생각해봤어요. 사실 얘야말로 우리가 트레이닝했던 인수정리랑 비율관계가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한 게 22번에 나오니까 개미들이 발린 거예요. 앞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킬러는 조금 스킵하지 않고 풀어달라는 교원 평가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좀 더 논증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너무 스킵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얘는 그럴 만한 문제예요. 사실 얘가 지금 22번에 위치하지 않고 수특 레벨 2 한 8번 정도에 위치해 있었으면 오히려 잘 풀었을 만한 문제예요. 진짜. 앞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22번 되게 어렵게 느꼈어요. 자, 왜냐면은 그냥 살짝 얘기하죠. F'X가 0이잖아요. 극값이야. 그런데 저 구간의 길이가 2야. 구간의 길이 2에서 극값 2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극값 2개가 길이가 2야. 우리가 생각하는 비율 관계가 2대1 딱 떠오르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프를 그리면. 네. 그래서 상위권들은 되게 쉽게 풀었을 거예요. 어렵게 쉽지는 않은 문제긴 한데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니 승우야? 안 그려져? 자, 시험 종료입니다. 학생들은 필기구를 놓고 김동훈 방향 좀 잡았어? 따르기 바랍니다. 감 좀 잡았어? 아니야. 계속 풀고 있었어?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가 있어.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최고 차이 계수가 2분의 1의 3차함수 fx가 실수 t에 대해서 방정식 f'x가 0이잖아요. 자, 요거는 3차함수니까 어차피 극값이잖아요. 극값의 개수죠. 실근의 개수니까. 자, 3차함수에서 극값의 개수가 몇 개 나오고? 네, 2개밖에. 그래서 그래프의 경우에 2개로 나눈다고 했잖아. 근데 무조건 극값이 아니지. 접하면은 접하면 선중되죠. 그치. 그렇게 이제 시험 때 논증에 가면서 풀면 이제 그런 거고. 과연 그 문제가 나왔을까? 네. 그리고 그렇게 안 나오는 게 가나에서 나와. 자, 왜냐면 3중근이면은 자, GT가 실근의 개수잖아. 그치. 극값의 개수잖아. 0인 점 개수. 그런데 어떤 점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가 2개인 점이 존재한대. 그럼 3중근이 아니라는 거지. 적어도. 이렇게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요거는 좀 배제해놓은 것 같아요. 바로 쓰던 걸로. 이 문제는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극값이 2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의 0도 거꾸로 잡아갈게요.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텐데 자, 가를 보면서 뭔가 경계의 아이디어를 줬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뭐냐면은 어떤 A에 대해서 좌극한하고 극한의 합이 2개 이야기예요. 자, 정확하게 모르겠잖아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냐면은 아마 요 생각을 하긴 했을 거야. 지금 우리가 극값의 개수다라고 생각을 했고 구간의 길이가 2인 거니까 자, 이 극값을 얘를 통째를 포함할지 부분만 포함할지 아니면 둘 다 포함하지 않을지 이런 걸로 생각을 전개할 수가 있겠죠. 구간을. 자, 만약에 저 구간의 길이가 2인 구간이 극값과 극값 사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근데 그러면은 나가 성립을 할까? 성립 안 하죠. 왜냐면 어떤 구간에 대해서 그 구간은 극값을 2개를 포함을 해요. 그렇죠. 자, 얘는 이 구간에서 극값의 개수잖아요. 네. 근데 2개를 다 포함하는 구간이 있대. 그럼 얘는 아니라는 거죠. 얘는 아니고 적어도 얘가 2개를 딱 포함하는 경계거나 아니면 얘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구간 내에서 극값이 2개라는 게 혹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답이 되려면 얘일까 얘일까?
답이 되려면 얘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로 확정 지어놓고 가도 되는데 빨리 판단하면은 얘가 아닌 이유를 좀 알려줄게요. 자, 얘가 됐어. 그러면은 가를 봅시다. 요런 상황에서 얘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고 살짝 왼쪽으로 가요. 그럼 얘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는 건 몇 개? 2개겠죠. 왜냐면 얘하고 얘인데 얘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은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얘보다 살짝 왼쪽으로 가도 한 개는 무조건 포함하겠죠. 최대값이 몇 개야? 2개인데 3개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되려면은 솔직히 이런 케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이런 케이스를 보더라도 가족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우리가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극대와 극소 사이의 길이가 있다. 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학생들은 몇 대 몇입니까? 깨끗하게 치우고 2대1. 정식하기 바랍니다. 전북관대에서는 핸드폰 소지 3 차이가 나는 게 뭔가 있을 것 같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습니까? 확인이 끝나면 답안지를 제출하고 1하고 4가 있죠. 책장 별도 준비를 아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찍어 놓고 가도 돼요, 사실. 왜냐면은 3 차이가 나는 거 너무 적도록 준 거잖아, 비율가. 근데 여기서 3 차이가 나는 정보를 1하고 4밖에 안 줬어. 그러니까 얘가 돼야 될 게 맞을 텐데 그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왜 저렇게 해야 될지. 자, 무슨 말이냐? GF1, GF4가 2에. 자, 그러면은 얘 어떤 K고 얘 어떤 K고 아니죠? 그런데 실근의 개수가 2개로 똑같대. 자, 우리 2개가 되는 케이스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F1하고 F4가 같아야 되는 거지. understand? 자, F1하고 F4가 같아야 되니까 접하는 케이스일 거야. 그쵸? 아, 물론 이럴 수 있는데 얘를 일단 배제하십시오. 그래서 얘하고 얘 2개가 같기 때문에 1하고 4는요 접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선 이제 2가지 케이스로 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프 여기에 그려놓고 얘가 1이고 4가 되는 케이스야. 그래프 여기에 그려놓고 얘가 1이고 얘가 4가 되는 케이스다. 2개는 되겠죠. 자, 아직 얘 함수값은 몰라요. 자, 최고 차이 계수가 2분의 1이고 접하고 한근이니까 fx-k가 2분의 1을 x-2에 차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놈도 fx-k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게 2 차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게 3이고요. 얘 2라는 거 확실하죠. 그러면은 요 케이스에서는 1,3일 때만 두 실근이죠. 그리고 요 케이스일 때는 2,4일 때에 두 실근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F1이 K라고 알아냈으니까 F1을 K를 대입하면은 K, K 플러스 2에서 두 실근이잖아. 그쵸? 이게 K, K 플러스 2가 되고 이놈도 요게 K, K 플러스 2가 그렇죠. F1을 대입했을 때 그게 T가 되고 그거를 대입한 게 저게 돼야 되는 겁니다. 두 실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 케이스는 fx가 2분의 x-4고
둘 중에 하나만 되는데 아직 쓰지 않은 조건 F0 네. F0을 대입하고 거기다가 T에다 대입했을 때 실근의 개수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안에 그 값이 존재하는지 하나 존재해요. 네. 미안해요. 이거 다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세요. 자, 여기다가 F0을 대입하면은 0 대입하면 몇이냐? 마이너스 1인가요? 네. 그럼 F0을 저기다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플러스 2여서 요게 되겠죠. 이 구간 안에 실근 존재하죠. 그 값.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5를 대입을 해주면요, 여기 8 나오고 1 나와서 9가 얘는 0을 대입하면 안 되겠죠. 문제들을 그럼 존재하지 이해해 주시기 않죠.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총평과 각 문제 하나하나를 풀 때 그 유의사항들과 제한된 사고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제 풀 때 유의점과 총평에 대해서는 문서로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배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풀었을 때 좀 멘붕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킬러는 모든 친구들을 풀라라고 타겟팅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에 것들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사고들은 충분히 가져가시고 잘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